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렉스입니다. 와. 와우.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추워요. 이 시국이 너무 심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다들 좀 마스크 열심히 끼시고. 여기서도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그러게요. 저 약간 걱정되긴 했는데. 마스크보다는 손 씻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우리 손도 걸리면 넷이 다 같이 걸리는 거죠.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회사 폐쇄를 해야 됩니다. 다들 좀 걸리지 마세요. 네, 조심하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그라운드. 갑자기 그런 거 해야 될 느낌이었어.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먹방 콘텐츠를 좋아하는 칠범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추천하는 꽁치리입니다. 오, 왜 안 해줘요? 뭘요? 원래 이런 거 하면 리액션 계속 했잖아요. 와우 뭐요? 이런 거. 호 아, 이런 그거 거. 너무 이제 청취자분들이 식상해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연구하고 있어요. 좋네요.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 이쯤 하면 나올 텐데. 이제 저희가 댓글을 읽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댓글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맞아. 저희가 지난주에 올라간 게 이제 발렌타인데이 특집을 했었잖아요. 되게 우리가 치여버린 그런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치이신 그런 캐릭터도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돌돌님 발렌타인화 너무 잘 들었어요.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야 남자 이야기 재밌죠. 저도 프레꾼 좋아합니다. 칠본과 약간 취향이 비슷한 느낌이다. 아니 이번에 댓글에 저의 픽을 많이 좀 선호해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추천한 거를 그렇게 많이 댓글에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돌돌님도 그렇고 무에다님도 지라기 월드 찜했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주 따뜻해. 역시 이게 프레빨 아닐지. 저 둔남의 힘. 맞아. 그렇죠. 돌돌님은 톰 홀랜드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톰 홀랜드.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스파이더맨 다시 나와야 되는데. 무에다님이 그 영웅본색처럼 남자 영화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마침 그 주아인마 분들하고 함께 녹음한 것에 무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오늘 이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약간 남자한 영화,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 이런 것도 뭐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슬로우 댄스님도 이번에 되게 저희 슬로우 댄스님은 항상 이제 주말에 일어나서 커피를 드시면서 저희 걸 듣는 게 약간 그 루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되게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본 시리즈 언급을 해주셔서 기뻤답니다. 본 시리즈가 되게 여러 명이 언급해 주셨어요. 맞아. 이번에. 맞아요. 맞아. 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보고 이야기할 콘텐츠는 바로 작은 아씨들, 영화 작은 아씨들입니다. 와. 영화 작은 아씨들은 그 루이자 메이 올컷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재해석한 영화고요. 뭐 다들 원작을 읽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매그 그리고 조, 에이미, 베스,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었죠? 베스, 에이미 이렇게 네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건데요. 그 그레타 거윅의 시선으로 좀 그런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를 딱히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영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가를 꿈꾸는 조와 항상 착하고 헌신적인 첫째 맥 그리고 조금 병약한 베스 그리고 화가를 꿈꾸는 에이미 이렇게 네 명의 자매들이 이제 유년 시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현재로 시작해서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구성으로 시작하는 영화고요. 처음에 이제 루이자 메이 올컷의 멘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즐거운 소설을 쓸 수 있다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전 이 멘트가 너무 좋아서 굳이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영화가 어땠는지 저희가 매번 하는 거 있잖아요. 재생, 찜하기, 나가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저 오늘 약간 알라딘 이후였나? 좀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보긴 하거든요. 왠지 그럴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약간 이거에 칠봄이 항상 다르거나 이렇게 했는데 칠봄이 이번에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칠봄은? 저요? 저 무조건 재생이죠. 너무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고 일단 첫 장면부터 그냥 눈이 정화되는 그런 색감도 되게 동화 같고 좋았고 내용도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도 생각해 볼 것이 많았고 근데 제가 뭐 콘텐츠들이 여러분과의 의견이 달랐던 것은 어떤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찝찝함이다 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어떤 희망찬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꽁칠이는 어땠나요? 네, 저도 재생입니다. 와우. 사실 한 번 더 보고 오고 싶다는 마음도 나도. 있었는데 근데 일정이 안 맞아서 전 한 번 더 보진 못하는 대신에 집에서 넷플릭스에 1994년에 나왔던 작은 아씨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고 왔습니다. 이따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궁금하다. 네네. 네. 새우는 어땠나요? 김새우 씨는? 저도 재생이에요. 와우. 되게 어렸을 때 세계 명작 동화 같은 거 보고 자랐던 그 추억도 회상함과 동시에 또 현대에 맞게 재해석을 잘하는 영화 같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큰일 났네요. 창마는? 네. 저도 재생입니다. 와, 포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포플레이가. 오랜만이네요. 네, 저도 너무 좋았고 약간 고전이나 이런 옛날 거를 재해석하는 거에 약간 교과서 같은 게 아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 네, 그래서 포재생이 나왔고요. 와우. 엑시트 때도 포재생이었나요? 네. 엑시트 오. 포재생. 저희가 역대 나중에 포재생 이런 거 맞아. 얘기해봐도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알라딘, 뭐 연말에 엑시트. 포재생 합시다. 원. 네. 맞아. 아름답네. 다들 혹시 원작 소설 뭐 읽으셨어요? 기억나요? 저는 읽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봤는데 전혀 모르는 전혀 초면이어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약간 그게 너무 히트 쳐서 비슷한 동화가 많이 나왔을까?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도 분명히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용으로 나온 명작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의 그렇게 저도 접하지 그랬던 것 않았어요?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 명작 만화들은 엔딩이 그 아빠가 돌아오고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그렇죠. 맞이하는 베스도 거가 살아있고. 베스가 살아나고 거기서 주로 끝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되게 그 뒤의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그레타 거익의 어떤 재해석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원작을 안 봤다. 재해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아니지만 뒤에 이야기 자체가 재해석은 그러니까 아닌 버전이 거죠. 여러 개였다는 거죠. 어린이 용어로는 음. 베스가 안 죽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짧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크고 글자 크기 크고 이렇게. 저는 읽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베스가 되게 병학해서 죽었다라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뭔가를 읽었던 게 아닐지. 죽은 걸가 기억에 난다면 네. 뭔가 원작인가 얇은 게 보다. 아니라 이제 큰 두꺼운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아닐지.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책벌레였답니다. 뭐야? 갑자기 좀 자기 PR을. 세우 네. 씨는 네. 읽으셨어요? 저는 읽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음. 근데 저한테는 그레타 거익의 작은 아씨들이 나에겐 오리지널이다. 인정합니다. 생각하고. 맞아. 내 자매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어린이용 이런 책이 나오면 그런 걸 읽고 각자 어떤 캐릭터를 내가 할지 막 이런 얘기 맞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 파워레인저 이런 것도 내가 빨간색 약간 이런 맞아. 것처럼.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내 자매 캐릭터가 이제 원픽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냥 내 자매 캐릭터들이 다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그냥 좀 펼쳐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경우에는 무조건 에이미 아니면 조 아닐까요? 전 에이미가 너무 좋았어요. 조야 뭐 원래 원작 소설에서도 되게 좋은 아이였고 에이미가 진짜 이번 영화에서 대박이지. 되게 입체적이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되게 처음에는 그냥 부자 사람과 결혼만 하고 싶어하는 뭔가 그런 캐릭터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화가로서의 자기 그런 성취를 너무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되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이렇게 화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인 남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욕망도 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숨기지 않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제가 원작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이번 영화에서 에이미가 가족을 위해서 생각보다 선택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원작에서는 분명히 그냥 못된 아이로 나오고 맞아. 조를 좀 못 살게 군다거나 하는 걸로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와 로리의 관계에서
끼어들어서 약간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미 에이미는 조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뭐 부잣집 뭐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나왔잖아요. 또 화가를 꿈꾸는 것도 되게 가족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약간 뭐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그레타 거윅이 연출한 것 같은 게 그 조가 그 돈을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잘랐을 때 뭐 처음엔 당당하게 하지만 나중에 우울해하잖아요. 근데 그때 울었지. 원래 엉엉엉. 그녀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그 에이미가 아니라 매그였대요. 근데 그거를 에이미로 바꾸고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씬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괜찮네 바꾼 네, 거. 그렇게 뭔가 가족들과 또 조화의 그런 저는 에이미도 조도 아니고 좀 매그가 저는 어떤 그 최애 캐릭터고 어떤 면에서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그게 사실 러닝타임이 제가 보고 갔는데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막 지루하고 잔잔한 영화겠네 했는데 그 러닝타임 내내 엄청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 4명 중에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저는 조처럼 살고 싶지만 결국 매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저렇게 그냥 가난하지만 사랑을 쫓아서 살겠구나 하면서 그녀를 계속 유의 깊게 봤죠. 사교계로 되게 진출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 가정교사와 결혼해서 네, 원단 비싼 것도 못 사고 그게 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 조가 결혼하지 말라고 막 계속 그러니까 자기 꿈도 너랑 다른 나의 꿈도 너의 꿈만큼 소중하다 써주는 맞아. 거라고. 꿈이 다르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 근데 아닌가? 그런 게 진짜 나는 지금 현대에서 재해석에서 되게 들어갈 법한 그런 멘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 보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 멘트가 나온 게. 그리고 그게 엠마 왓슨의 맥을 연기한 엠마 왓슨의 입에서 나온 것도 너무 흥미로웠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이 영화는 약간 그 바깥의 컨텍스트가 너무 얽혀서 너무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1994년도랑 2020년에 개봉한 거랑 두 개를 보면서 느낀 거는 94년도는 훨씬 그 네 자매 중에 조가 엄청 독보적인 그렇죠.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매그도 훨씬 지금 버전보다 보수적이고 뭐 베스나 뭐 에이미도 훨씬 비중이 적어요. 근데 물론 그 영화에서도 에이미는 되게 조와 비슷한 성격의 자기 고집과 세계관이 좀 뚜렷한 캐릭터로 나오기는 하는데 조가 되게 독보적이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좀 상대적으로 뭐랄까 가족 친화적이고 좀 로맨스를 꿈꾸고 이런 다양한 여성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여성상들을 4명의 캐릭터를 통해 골고루 보여주고 무엇 하나 정답이 사실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조처럼 왈가닥인 여자만 멋있는 여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면을 잘 보여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엠마 왓슨이 연기했다는 거 관련해 가지고 또 생각난 게 제가 그 플로렌스 퓨 있잖아요. 제가 보는데 미드소마요? 진짜 저분 되게 연기를 잘 하시고 막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연기를 되게 잘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낯이 익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왜 그러지? 연기 진짜 잘하시고 그런데 왜 불편하지? 하면서 계속 보는데 미드소마의 데니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도 막 엄청 큰 눈으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너무 여기서 그 플로렌스 퓨가 연기한 에이미가 전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진짜. 맞아. 그 너무 잘해. 초반에 유년시절 나올 때 그 선생님한테 체벌 당하고 로리랑 처음 만나는 장면 기억하세요 혹시? 네. 막 질질 짜면서 뭐 나 어쩌고 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 그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원픽 무조건 에이미다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매들과 어울리고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것도 에이미가 독보적으로 눈에 띄어요 진짜. 그래서 맞아. 되게 솔직하고 자기한테 너무 솔직해. 되게 막내 캐릭터죠 진짜. 막내. 그거 연기를 너무 잘해서 배우 팬이 됐어요. 그 원작에서는 그렇다던데요. 그 그림을 그리다가 체벌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피크를 맞아요. 라임 쌓았다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레타 거윅이
일부러 이제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림. 그리다가 그렇게 된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약간 사소한 것들까지도 되게 좀 잘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구성 같은 거. 꽁치도 그거 보고 미드소마 생각났다 하지 않았어요? 너무 그 생각났죠. 결혼식 때문에도 되게 화관 딱 쓰고 막 삥삥 그쵸? 돌면서 와 저거 너무 미드소만데 맞아. 라는 생각을 맞아, 약간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네. 뭐 우리-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에게 약간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트라우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배우의 필모를 다 훑으려고요. 플러스 뷰. 네. 아 너무 매력적이야.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오, 목소리 너무 맞아. 좋아, 목소리 너무 진짜. 좋아. 저음에 와, 닮고 오, 싶어. 진짜. 너무 잘해. 그래서 막내인데 그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나오잖아요. 막내인데 막내 같지 않아. 그 말투가 뭐. 맞아. 그 영화가 이 구성이 좀 액자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볼 때는 그리고 뭐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의 내 자매의 이야기에서 과거로 유년 시절로 돌아가서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좀 대비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 조가 로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라던가 뉴욕에서 만난 디히 잠시만 이름 프리드리. 교수였나? 그 사람과의 교수. 어떤 키스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약간 좀 중간에 저는 맥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게 끝으로 갈수록 결국은 이게 소설 안의 이야기였고 약간 더블 엔딩이었잖아요. 끝에는 이제 조가 결국은 자기의 소설을 냈고 어떻게 보면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현실과 타협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었던 걸로 이제 끝이 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 엔딩을 뭔가 두 개로 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유년 시절이랑 현재랑 비교를 했을 때도 캐릭터가 조금 변화하는 것 같은 것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의 캐릭터도 그랬던 것 같고 에이미도 되게 엄청 철없던 막내에서 뭔가 현재로 봤을 때는 되게 자기의 욕망이나 그런 막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았던 뭔가 장치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맞아. 그 과거랑 현재가 사실 교차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그 저도 외국 배우의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막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건 전혀 헷갈리지 않고 잘 무난하게 이게 과거야 현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이해가 쏙쏙 가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게 그 94년도 영화에서는 되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요, 영화가.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랑 이번에 그레타가 이걸 계속 이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을 때랑 훨씬 그 과거의 시간이 약간 그런 노스텔지아가 너무 느껴지도록 연출했잖아요. 노랗게. 색감도 너무 달랐고 항상 그 과거로 넘어가는 그 장면에 현재와 뭐랄까, 뭔가 겹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과거에 되게 따뜻하고 자유롭고 다정하고 자매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온전했던 시간과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매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원했던 어떤 미래가 아니라 그 가난과 생각보다 더 힘든 어떤 가난 계속 싸워야 하고 꿈꿨던 미래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되게 동화 같지 않은 현실을 잘 대조시켜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연출이었던 것 같고 특히 그 옛 영화랑 비교를 하면 되게 그 프레드릭이라는 독일 교수와의 관계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94년도 영화는 저는 이게 아마 소설의 원작이랑 내용이 똑같을 것 혹시 같은데 못생긴 독일인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아니에요? 되게 중후하고 똑똑하고 되게 그 근사한 신사예요. 그래서 조가 완전 이렇게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 94년도에서는. 그래서 유학 간 그 도시에서 둘이 연애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번 영화에 오페라 보러 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네. 조가. 그럼 그 프레드릭이 멀리 서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조를 흐뭇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94년도에는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보고 심지어 오페라를 보다가 키스까지 해요. 난 지금 판이 더 좋다. 그래서 거기 완전 연애하고 있어. 완전. 그리고 막 크게 막 싸우고 그 조가 벌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잖아요. 지금 2020년 버전에서는. 근데 말도 안 하고 내려가죠. 94년도에서는 그렇게 막 우당탕탕 싸우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어떤 비판적인 평가를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를 듣고 약간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지금 버전처럼 막 겁나 불처럼 화내고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야.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타고 돌아서는 그런 장면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레타의 연출로는 연애에 되게 집중한 게 아니라 조의 그 소설가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맞아. 거기에 훨씬 집중을 팍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결론을 열어두잖아요. 그거로도 되게 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버전에서 나온 프레드리히가 네. 제일 젊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나 봐요, 감독한테. 그래서 그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그냥 되게 심드렁하게 그냥 좀 이번엔 잘생기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 당연하지. 하고 싶었어요.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말을 해서 되게 좋았는데 음. 생각해보면은 막 스파이더맨 같은 것도 숙모가 점점 어려지고 약간 핫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들면서 그래 바뀌어야지. 이럴 수 있지 이런 그럼. 생각이 들었어. 매력적이어야 되지. 전 사랑에 버전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교수님 있잖아요. 나이든 맞아요. 그런 재미없는 사람, 동기들. 사람과 연애를 그 어린 조가 한다는 게 음. 사실 현재로 넘어와서 약간 좀 뭔가 싶을 거부하고 수 싶죠. 네. 일단 나이 차이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도 한 20살은 차이 날 것 같은 어. 중후한 그러니까. 남자가 나와요. 그때는 되게 어떤 음. 정신적인 교감을 중요시하는 맞아요. 딱 연애였나 그런 보네요. 느낌으로 나와. 아닐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아니었겠죠. 실제로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정신적인 교감으로만.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고요. 정신적으로 빠져들었겠죠. 막그 94년도 버전을 보면 키스가 3번 나와요. 오 마이 갓. 많이 하네. 그러니까 조가 많이 키스를 해. 그때도 나와. 로리가 청혼하는 장면 있잖아요. 로리가 누군지 알아요? 크리스찬 베일이야. 아 맞아. 크리스찬 베일 젊었을 때 근데 더- 잘생겼어. 여전히 맞아. 잘생겼는데 전혀 그 배치가 안 된다. 조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크리스찬 베일이 약간 억지로 키스를 해? 아니 오. 억지로까지는 에이. 아닌데 약간 기습 키스 같은 거를 해요. 아, 땡 이러면서 그래서- 놀랐겠네. 조가. 그래서 조가 깜짝 놀라서 뭐야 이러면서 음. 위노나 라이더거든요. 배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위노나 라이더가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차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키스 장면이 3번이나 꽤 나와서 나오네. 살만하네. 그래서 이 영화의 되게 키스 씬은 되게 팬 서비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되게 약간 그냥 오락적으로 넣어준 장면들의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되게 그 영화가 되게 지금 거랑 되게 비교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돼요. 어. 보고 나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2020년 영화를 보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건 되게 자매다. 되게 그냥 겉으로는 이게 뭐 가족주의고 누군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무슨 그거 이상으로 이건 결국에 그 전쟁 시기에 남자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이 어떻게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들 여성들의 이 시간을 주목한 자매를 돋보이게 만든 여성 영화다라고 전 되게 강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94년도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작은 아씨들이라는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개가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되게 작은 아씨들이 원작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엄청 그 전쟁 이후에 그 미국의 시민사회가 성숙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결국 이 자매들이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쫓아 결혼하는 그 엔딩이 되게 중요한 거였겠구나. 시대적 배경.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자유롭고 새로운 어떤 여성상을 이렇게 로맨틱한 결혼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맞아. 저도 그 옛날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짤을 찾아봤었는데 그때 그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되게 청년이에요. 맞아요. 청년인데 여기 티모시는 되게 소년이고 맞아. 엄청 미성숙한 그런 느낌이어서 만약에 2019년 버전에 저런 청년스러운 그런 남자 주인공이 나왔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소년이어가지고 오히려 조가 되게 엄청 성숙한 여성으로 돋보였었던 것 같은 느낌이. 근데 그거는 노린 것 같긴 한 게 만약에 좀 청년으로서 내 자매랑 그렇게 정말 절친으로 어울릴 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당장 로리랑 그 매그 남편 이름 뭐지? 존 가정 부룩. 존? 부룩. 네, 존 부룩. 그 사람이랑만 비교해봐도 그냥 옆에 붙여놓으면은 이성 관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로리는 정말 그 내 자매 안에 싹 스며들어서 내 자매의 성장에 늘 함께 있고 로리도 이제 그 내 자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티모시 샬라메가 되게 중성적인 이미지를 활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캐스팅을 잘한 것 같고 캐릭터 매치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홍보는 사실 막 티모시 엄청나게 막 하고 막 뭔가 로맨틱한 뭔가를 낚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점이 너무 좋았어요. 과거 얘기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서 조가 로리한테 가지는 감정이랑 그 프리디히한테 가지는 감정이랑 좀 결이 다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로리가 티모시 샬라메였기 때문에 좀 더 잘 맞아요. 맞아. 납득이 됐고 친구처럼 엄청 투닥거리잖아요. 음. 내내. 맞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캐스팅한 것 같아요. 그 맞아. 티모시 어떤 약간 청년보다도 더 이렇게 좀 덜 큰 아이. 청년인 그냥 소년. 미소년. 진짜 뭔가 이렇게 철도 안 든 영원히 철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 근데 어린 시절부터 너무 함께했어. 그래서 막 투닥투닥 거리면서 거기서 정이 쌓이고 한쪽은 그걸 사랑으로 느끼고 한쪽은 약간 이렇게 갸웃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되게 잘 좀 드러낸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그럼 꽁치리는 보셨으니까 네. 그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로리는 그 조한테 차이고 나서 뭐 조금은 망나니처럼 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벨도 망나니처럼 사나요?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로리는 사랑했어 조를 어떤 버전이든. 근데 그게 진짜 첫눈에 반하잖아요 로리가. 그래서 맞아. 그거는 아마 흔들리지 않는 원작의 그 알맹이였을 것 같고 로리 캐릭터는 조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자매의 세계로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차이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정말로 이제 그 유학을 가요. 그 94년도 로리가? 버전에서도 로리가 그래서 떠나서 런던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떠나 있는 에임이랑 이제 타지에서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둘의 이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94년 버전에서는 그 여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고모 할머니한테 갈 때 로리가 같이 마차에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미가 나는 아프기 싫다. 난 벌써 죽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어린 에이미가 커스틴 던스트예요. 되게 귀여워요. 잘했겠다. 그 연기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하고 잘 어울린다. 캐스팅을 잘하시네. 끝장나요. 그때도 잘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그 당차고 밝고 쾌활한 소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난 죽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나는 아직 키스도 못 해봤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미가. 그러면 이제 그걸 크리스찬 베일이 너무 귀엽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걱정 마, 너 안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만약에 네가 키스도 못하고 죽는 상황이 되면 내가 키스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야? 끼를 아주 잘 부리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번에는 오히려 그레타가 되게 신경 쓴 건 제가 느끼기에는 에이미의 감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에이미가 사실은 되게 옛날부터 로리 오빠를 좋아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근데 옛날 버전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담기고 그냥 이제 약간 로리가 약간 끼 떠는 남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연출이라고 전 느꼈어요. 뭐 지금 버전 그러니까 티모시의 로리도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망나니 약간 보면 여자들 막 끼고 있고 옆에 그리고 막 에이미한테도 에이미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까 괜히 한번 좀 이렇게 찔러보는 식으로 막 해서 에이미 빡치게 하고. 근데 저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의문이 하나 남았는데 이 영화에서 로리는 왜 갑자기 에이미를 에이미? 사랑하게 된 걸까? 사랑하게 그러니까 로리의 외로움이 그냥 글로 그러니까 안착을 한 건가? 그냥 로리도 선택을 한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선택? 그러니까 그냥. 사랑만 하고 해주고 살다가 이제 음. 사랑을 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근데 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그 94년 영화는 들어보니까 차라리 런던에서 타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외로워서라도 있는데 물론 로리는 계속 외롭지만 2020에도 근데 2020에서 로리는 그 공부가 아니라 그냥 약간 여행처럼 간 거 아니었어요? 2020년에? 네, 그래서 집에 안 돌아가고서 맞아. 막 집에서 할아버지가 방황. 답답해한다고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자유롭게 한량처럼 방황하고 놀고 있는데 있네. 갑자기 에이미한테 감정이 가는 게 조금은 설득이 좀 어렵긴 했는데 특히나 더 안 됐던 게 마지막에 그 프리디히 나올 때 집에 왔다가 갔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막 마차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마차를 보내겠다면서 막 그러고 저 쿨한 되게 척 좀 하지 마. 엄청 쿨한 척하잖아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막 조가 이런 날이 오다니, 막 울며불며 조가 난리를 이렇게 남자 쳐갖고. 때문에 한 날이 오다니라는 거를 로리가 말을 하는데 그 장면은 좀 약간 100% 저한테 이렇게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저도. 조를 그렇게 유년 시절부터 사랑하다가
뭔가 시련을 겪고 물론 사랑이야 당연히 변하는 거니까. 근데 뭔가 갑자기 너무 급박하게 이 전개가 되는 느낌? 근데 아마 그거는 2020 여기에서 에이미와 로리에 대한 스토리가 그냥 크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그냥 좀 덜 설득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로리랑 조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잘 지냈던 게 로리가 조를 이성적으로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로서의 어떤 그런 것. 그런 우정도 함께 쌓여온 거고 로리가 조한테 고백할 때 조가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너도 나중엔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가 그냥 슬프기만 했지만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런 것이 이런 결과가 우리 둘한테 모두 좋을 거라는 이제 뭐 합리화든 선택이든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에이미한테 이렇게 해봤는데 처음에 에이미가 거부하잖아요. 맞아. 완강하게 거부하잖아. 네가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다가 그게 다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쵸. 에이미가 다시 이제 마음을 돌렸을 때 자기도 이제 이렇게 맞아주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 조한테 가서 얘기도 하잖아요. 직접 그래 네 말이 맞았던 것 같다. 그때 이미 결혼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말 하잖아. 우리 아직 친구지 이런. 뻑입니다 정말. 현실이면 눈물 줄줄 흘려야 돼 거기서. 관계가 정상적일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우리 친구지. 맞아. 관계가 정상적일 때 나올 수 없어. 아무튼 이제 둘의 로맨스는 끝이라는 이제 끝이 둘만의 당연히 끝이야지. 내 동생의 맞아, 남편. 결혼했는데 이거는 완전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아닐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는 친구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유일하게 저는 그 로리가 에이미를 사랑하게 되는 그게 살짝 좀 더 섬세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고. 그거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냐. 그래 그 사랑받고 생각했어요. 싶었어 그런 조도. 거. 아니 조도 아니 로리. 로리도. 그 94년도 영화를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로리가 단순히 그 조를 사랑하고 나중에는 에이미를 사랑하는 거라 상관없이 에이미한테인가 그런 얘기가 나와. 나는 너네 자매랑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누구 하나라도 나는 붙잡아야겠다는 거야. 너네 가문의 나는 너네 베스는 가문의 아빠 탈락했나 이미 봐. 가족이었고 가족이 되어야 해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좋았는데 왜냐면 로리가 에이미와 되게 갑자기 falling in love를 하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이 조를 포함해서 이 유년 시절을 함께 너무 진하게 이 시간을 보낸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큰 캐릭터인 거예요. 맞아. 이제 그래서 에이미도 갑자기 뭐 이 애가 갑자기 여자로 보이고 뭐 이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너무 기본적으로 이 에이미를 맞아. 좋아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인간으로서 맞아. 좋아하고 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자기는 이게 되게 외로운 캐릭터니까 로리는 이 되게 다정하고 사랑만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생을 살고 거지. 싶은 캐릭터인 거예요. 맞아. 이제 그래서 저는 그 94년도를 보면서 약간 이해했었어요. 로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거를. 그 애초에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좋아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그런 게 있는 거라서 감독이 굳이 이 이야기를 새롭게 또 설명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쟤는 저런 애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세상에 사람은 다양하고 사랑에 빠질 때도 되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치. 되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사람들에게 되게 갑자기 이렇게 확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아까 로리나 프리드리히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그 그레타 거빅이 그 한국 엘르였나 보그였나 어디랑 이제 매체랑 인터뷰를 했었던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이제 티모시 샬라메와 그 플로렌스 퓨랑 그 시얼사 로넌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것들도 봤는데 되게 그러니까 그레타도 거익도 얘기한 게 이건 페미니즘 영화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저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좀 되게 어렵잖아요. 갑자기 82년생 김지영이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부정했잖아요. 막 그치.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영화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뭐 이 문화권에서는 되게 되는 게 부럽기도 했었고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익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뭐 여성만을 위한 이야기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라 뭔가 이 남성 모두를 위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티모시 샬라메나 뭐 그런 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었고, 거위기 연출을 할 때도 자매 얘기뿐 아니라 남성들도 자매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함께 뭔가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되게 신경을 썼다 해서 뭔가 그런 측면에서 남성 캐릭터들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로리도 나왔고, 로리의 아버지도 전 되게 베스와의 어떤 우정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구나. 맞아. 아, 네네네, 할아버지. 그리고 그 프리드힐이랑 존 브룩 이렇게 존 브룩과 맥도 되게 처음에는 뭔가 이 전형적인 그런 그 시대의 여성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그가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됐고 가난하지만 사랑하게 됐고 근데 거기 나오는 존 브룩이라는 캐릭터도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되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진짜 사랑한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서로 되게 힘들지만 어쨌든 그 옷 입어 막 이런 얘기하고 당신 옷 입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전형적이지만 또 되게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인 것처럼 또 그려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약간 편견을 좀 깨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고 특히 그 대사 아까 얘기했던 대사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근데 저는 존의 경우는 그 거기에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남성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이제 가부장제의 피해자 같은 남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돈을 뭐 로리 그런 가문에 비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사이고 실제로 결혼했을 때도 자기가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매그가 비싼 원단 샀을 때 실망을 크게 하잖아요. 좌절이라고 해야 되나? 표정에 그러니까 이제 티가 나죠. 왜 이딴 걸 사가 아니라 왜 나는 이제 이 여자에게 못 해주냐에 대한 피해자네. 하지만 그런 것도 약간 매그가 마음이 불편하게끔 표출을 하기도 하고 맞아. 본인도 힘들 테니까 근데 맞아. 그런 걸 보면서 혼자 괴로워하지 왜. 그래 가부장제는 없어져야 돼. 가부장제는 저 남자 여자 모두에게 착한 존이라는 좋다고 남자는 맞아.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맞아, 나중에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자기 또 반성하고 집 찾아와가지고 서로 미안하다 화해하고 그러고. 그래 원래 착한 사람이야. 근데 왜 매그가 이렇게 불행한 것처럼 보여지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들은 특히나 그레타 거윅 버전에서는 더욱더 뭐가 흠잡을 데 없는 우정을 나누고 있는 맞아.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고 그런 연출을 엄청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존과 매그의 관계가 되게 흥미로운 거였는데 되게 좋았는데 그거는 되게 그 전 버전을 보면 되게 많이 대조가 되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 전 버전은 매그가 이렇게 비중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니인가요? 언니이고 뭐랄까 어느 정도 그 시대의 여자들한테 요구되는 삶에 그게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동네 사람들과 의족해 지내는 여성. 집안일 잘하고 이런 거. 그런 정도의 정말 어떤 가치관을 잘 따르는 착하고 자애로운 맏언니로 나오거든요. 근데 딱 그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그레타가 연출을 하면서는 되게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욕망이 있지만 자기가 또 돋보이고 싶은 그런 어떤 여성으로서의 그 욕망도 너무 솔직하게 나타나고 그 와중에 되게 자기는 사랑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 가난이 현실이 됐을 때 얼마나 사람이 작아지는지가 되게 잘 드러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정말로 이 마음속 깊이 따르고 싶어하는 가치를 또 따르잖아요. 매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존과 함께 올바르게 살려고 다짐을 다시 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존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존과 매그를 통해서 뭐 가난이든 이런 거랑 이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건강한 시민의 어떤 가정을 보여주는 시민의식? 건강하다,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되게 느꼈었어요. 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조처럼 통념을 부수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소설을 쓰고 할 수 없으니. 맞아. 이 네 자매로 되게 다양한 어떤 이상이나 그런 상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반성도 되게 많이 했던 것도 있었고. 뭐 또 이야기할 되게 좋았던 장면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 얘기하세요. 저 그냥 간단히 조가
마지막쯤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이 너무 멋있고 좋았어요. 두근두근하더라. 맞아. 나도 두근두근하네요.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뽕이 차는 그런 느낌 있죠. 그 몰두하는 맞아. 조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실제로 소설이 완성되고서 자기 작품에만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도 보기 좋았고 그걸 또 당당하게 이제 딜을 해가는 모습도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영화에서 좀 재밌었던 장면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옛날 버전이 오히려 더 조가 되게 진취적인 멘트들을 하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유학가 있는 하숙 생활하고 있을 때 그 하숙생의 남자들도 막 이렇게 막 여럿 있거든요. 그 프레드리히 말고도. 근데 같이 막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여성들한테 처음으로 투표권이 주어졌던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투표권에 대한 얘기들을 남자들이 막 하고 있어요.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다른 재수없어. 남자가 앉아있다가 여자들이 도덕성이 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막 반박하고 싶은 얼굴로 앉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그 프레드리가 옆에서 되게 잘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조한테 약간 괜찮은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해줘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조가 여자들의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수표권이 있는 게 아니다. 여자도 인간이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 옛날 영화에 이런 식의 되게 페미니즘적인 직접적인 문장들이 되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였어요. 봐봐야겠다. 나 보고 싶어졌다. 그렇게 궁금하다. 근데 또 그러니까 약간 그 시대 이 94년도 영화고 아마도 원작에 충실했을 이 영화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그 여성의 투표권이라던가 자유로운 개인이라던가 이런 게 훨씬 컸던 것 같고 그레타는 이제 이걸 현대판으로 가져오면서는 원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느껴졌던 그 낭만적인 결혼에 대한 엔딩을 바꾼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해서 그 앞부분부터 조가 나의 소설을 팔려고 이제 그 편집장이랑 막 티키타카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팔리는 소설은 여자가 쓴 팔리는 소설은 끝에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반발을 하다가 이제 마치 조가 팔리는 작가로서의 선택을 하는 것처럼 나오면서 엔딩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그레타는 이걸 열어뒀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가 정말로 그렇게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안한것 안 할 같아요.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결론을 열어놨잖아요. 맞아. 이게 되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뭔가 원작 결말이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뭐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주체적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 그래 뭐 상업적으로 팔리려면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맞아. 주체적인 그런 선택으로 해가지고 너무 그런 각색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결말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시대가 좀만 또 앞이었으면은 그래 결국 결혼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 좀 재밌고 신기하다, 좀. 그리고 감독이 이거를 생각하고 일부러 이렇게 되게 더블 엔딩인처럼 한 거 아닐까. 맞아. 그 결국 약간 조가 그 이 소설의 원작자를 겹치게 한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작가 그런 게 자신이죠 거의. 너무 파리의 좋았던 연인이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맨 처음에 아까 창마가 되게 좋았다고 했던 그 문장 내 삶이 뭐지 힘든 힘들었기 일들이 때문에. 많아서 즐거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문장이 사실은 완결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조는 분명 결혼하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어떤 완벽한 결혼 생활로 끝이 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충분히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좋았던 게 그 배우들이 너무 짱짱하잖아요. 최고죠. 근데 들어보니까 94년대 것도 짱짱했을 것 배우 같은데 장난 아니에요. 이번 것도 되게 짱짱했고 전 너무 기뻤던 게 얼굴 구분이 너무 쉬웠어요. 다 알고 있어서. 맞아. 너무 플로레스 퓨어 알고 있지 뭐 에마 왓슨 당연히 알고 있고 베스는 사실 잘 모르는 배우였는데 그리고 시얼사 로넌도 알고 있었고 로라던 너무 이제 반가운 정도 그치. 보고 있으면 티모시 샬라메 좋아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 너무 좋았어요. 내일 맞아. 너무 좋아. 저 멋있어 너무. 어떻게
대고모라 막 자수성가하고 맞아. 개 멋있어. 아, 부자면 결혼 안 해도 돼. 그 멘트 있잖아요. 어. 뭐 결혼 안 하면은 불행하다고 막 얘기했더니 그래서 애들이 대공모 결혼 안 하지 않냐? 난 돈이 많잖아. 이렇게 맞아. 말하는 게 맞아. 너무 아 나도 그렇게 말하고 멋있었어. 싶다. 나도 돈 많고 물론 영화에서는 결국은 계속 결혼을 좀 하기를 바라고 물론 그거는 그냥 자기의 어떤 조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매우 애들이 현실적인,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처음에 조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매그는 가난해서 안 되고 뭐 에이미가 이제 마지막 희망 약간 집안을 살릴 뭔가 이게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그 고모의 어떤 그런 게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 그게 메릴 스트립이 했기 때문에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꼬장꼬장한 할머니 연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맞아. 연기 너무 잘해. 분해나는 꼬장한 아, 느낌. 너무 좋아. 맞아. 진짜. 그리고 뭔가 에이미한테 야 너 부잣집이랑 그냥 결혼해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 그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꼬셔봐라 이러면서 유학 보내주고 그리고 이러는 스폰서를 게- 해주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멋있어. 집을 물려주고 음. 막 뭐 그 유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 진짜 부럽다. 나도 맞아. 나도 이런 멋있는 어른이 할머니. 있으면 그런 지지자가 키다리 있었으면 아저씨 말고 대고모 있었으면 그치. 좋겠다. 키다리 대고모를 어. 키다리 대고모. 보고 싶네요 저도. 그리고 결국 조한테 집을 물려주는 것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가장 진짜. 잘 활용을 맞아. 했죠. 대고모 해주실 분 구합니다. 뭔가 대고모 이 자매들이 너무 부러웠고 맞아. 막 요새 다 형제 자매 많지 않잖아요. 맞아. 게다가 저는 자매도 없는데 뭐 이런 것도 너무 뭐 부러웠고. 꼭 자매라기보다는 그냥 연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전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그 이번 영화가 그 유난히 그 과거 시간에 대한 그 향수를 막 이렇게 하는 연출이어가지고 그 자매들이 이렇게 그 가난한 안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되게 쾌활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그 모습들이 저는 괜히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울었어요? 저는 울었던 게 그 조가 외로움 얘기할 때 좀 너무 눈물이 맞아. 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뭐지 조가 아니 걔가. 로리가 조한테 사랑 고백할 때 아, 이 영화에서 저 장면은 나에게 되게 좋지 않은 별로 좋지 않은 장면일 것이다 해가지고 아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장면이었는데 나중에 그 조가 난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여자에겐 사랑이 전부라는 게 되게 신물나지만 그래도 나 외롭다 라고 너무 공감됐어. 얘기할 때 아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해주는 조랑 결혼을 하고 아니, 싶구나. 로리랑. 로리랑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그 고백 장면도 공감돼. 좋았고 그 맞아. 외로워하는 장면도 좋았고 좀 너무 맞아. 슬펐어요. 진짜 좀 위로되는 말을 전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나도 되게 조처럼 막 성공하고 싶고 성취도 맞아. 하고 싶고 막 되게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그런 뭔가 외로움이나 이런 게 되게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약간 그 영화에서 조가 나한테 약간 위로해주고 약간 보듬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되게 공감? 나도 그래. 막, 공감해주는. 이런 느낌? 마치 그 너무 좋았어요. 맞아. 너도 외롭지. 나도 음. 외롭다. 그래, 진짜 그 조가 베스가 사실 죽은 다음에 그 외로움을 급격하게 확 이렇게 하면서 로리한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인간적이었어. 맞아. 이제 끝으로 그냥 간단히 한 두어 마디씩 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 영화가 지금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이유 혹은 각자에게 어땠는지 이런 측면에서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아씨들 지금 한창 개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전쟁 전선에 뛰어나간 남자들 뒤에 삶을 버티고 이겨낸 여자들을 이렇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은 영화는 되게 드물다. 그리고 가족 영화라기보다는 그래서 여성 영화고 자매를 그려낸 되게 몇 안 되는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넷플릭스에 94년도 버전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할까요? 예.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그 타오르는 불타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아니 자꾸 불초상 이렇게 줄여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입에 뱄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랑 작은 아씨들을 약간 연달아서 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시겠죠? 예전 시대의 얘기잖아요. 여성이 되게 억압적으로 살고 있던 시대의 얘기들에서
어떻게 보면 내 세대보다 훨씬 좀 안 좋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또 열심히 자신을 찾고 연인이나 친구랑 같이 좀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보고 있으니까 현재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 좀 발전이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도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차근히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알고 싶다면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좀 뭔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게 뭔가 꿈과 사랑, 결혼과 자유, 가난과 부유, 그리고 선함과 욕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선택할 기로에 항상 놓여져 있고 그것 중에 나는 뭘 선택해야 될까라는 거를 그 4명의 자매를 통해서 2시간 내내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걸 선택함에 있어서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가치는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어떤 가치를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루이자 메이 올컷의 어머니가 실제로 그 말을 썼대요. 서신에 그 어떤 천성들은 억누르기엔 너무 고결하고 굽히기엔 너무 드높다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 작가의 어머니가 작가한테 쓴 서신에 실제로 있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저도 여성이긴 하지만 그 다양한 여성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졌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레타 거윅 감독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작품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응원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영화 속의 에이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만 소설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써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아 맞아, 그거 너무 좋았어. 맞아, 너무 좋다. 이 얘기를 맞아. 조한테 하면서 언니 소설 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현실적이야. 진짜 좋아. 아 나 이제 또 맞아. 봐야겠다 진짜. 네, 그래서 화내지 아, 마세요. 나 까먹을 뻔했잖아. 얘기해줘서 감사해요. 저도 이거 까먹을 뻔했어요. 작은 아씨들은 정말 흔히 중요하다고 얘기되지 않았던 그냥 가족끼리 웃고 울고 투닥거리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작품이 너무 소중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두둥.